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인사이트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할 두 분과 함께 탑픽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의 탑픽주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sek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수급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HBM 정말 HBM 열풍이 불었다면 최근에는 지난주부터 CXL과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오늘 또 엔비디아가 제2의 HBM 소캠 대중화를 위한 상용화 작업에 나선다 이런 소식도 들렸더라고요. 이 소캠,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고요. 또 어떤 소부장 기업을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소캠이 제2의 HBM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HBM은 우리가 흔히 아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쓰는 B2B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라고 보면. 기업들이 주로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소캠은 PC라든지 노트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LPDDR 기반으로 해서 만든 반도체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AI PC의 대중화가 올 수 있게 하는 기틀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거를 주축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성공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소캠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이제 CXL 관련돼서도 여전히 부각이 되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부각을 받는 게 기판주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CXL도 결국에 기판이 들어가고 소캠도 그 안에 이제 기판이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단독 기사 끝머리에 나온 이제 회사가 TLB랑 네. 이제 심텍이 언급이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 전에 이제 TLB 같은 경우는 또 CXL 관련돼서 또 관련주로 또 묶여서 올라갔었고요. CXL 관련된 검사 장비를 만드는 네오셈은 오늘 좀 약합니다. 이제 이만큼 이제 기판 쪽으로 지금 자금이 좀 몰리면서 좀 전에 이제 매니저님도 기판주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워낙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생긴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제 그 소캠이라든지 CXL이라든지 결국에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양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종목이 TLB여서 TLB를 좀 중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기판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판 내에서는 대장주로 TLB의 흐름을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는 피로틱스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중에 5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한 3%대 상승세에 그치고 있고요. 47,200원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연초에 주목받았던 SKC가 지금 가장 유리기판 양산에 가장 빠를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잖아요. SKC보다 이 피롭틱스가 요즘 흐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유리기판 주들의 전망과 함께 대장주가 좀 바뀌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확실히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완성 셀이나 완성 제품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아래 있는 부품이나 장비 관련 종목들이 더 큰 일간 변수를 보여주는 것은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저 역시도 꾸준하게 SKC가 유리기판에서는 인텔이나 AMD를 제치고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떤 상용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3개월 정도 단위로 구체한다고 했을 때는 SKC가 가장 빠를 것이고 그 SKC의 유리기판이 있는 밸류체인 중에서는 피노틱스가 가장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피노틱스가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리기판 분리 장비를 이제 고객사와 출하 논의 단계까지 왔다라는 부분이랑 실적 발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단독 보도가 아니고 두세 가지 이상의 언론사에서 나오는 뉴스는 대부분 저는 믿을만 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피롭틱스 입장에서도 이 절단 장비 싱귤레이션을 고객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물량까지도 확정을 한 다음에 납품을 할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SKC의 그 6월달 전후로 유리기판 출시는 정말 좀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을 제외하고도 LCD라든가 OLED라든가 2차전지 공정 장비 등도 만들고 있는데
분기 실적 이번에 꽤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적자였는데 118억 원 흑자로 전환하면서 어떤 이제 중장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제가 저번에 레인보우 로틱스 말씀드릴 때 11개월 선행포가 700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이익이 118억이라고 하고 지금 피롭틱스가 시가총액이 1조 700억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조 700억이고 영업 이제 당기순이익이 118억이면은 퍼가 90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뭐 날고 길고 하는 뭐 제약바이오나 로봇 관련 종목들이 12개월 선행포가 400이고 600이고 700이라는 것을 봤을 때 피롭틱스가 12개월 선행포가 90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뭐 옛날 뭐 조선이나 뭐 완성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고평가인 건 맞지만 뭐 HBM이나 로봇이나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고평가는 아닌 것 같다.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봤을 때 윗꼬리가 달려 있고 외국인 순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기관 순매수가 확인됩니다. 근데 기관 순매수의 대부분 자금이 투신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 연기금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매수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금융투자라든가 투신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바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이랑 박스 하단부 만나은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롭텍스가 유리기판 레이저 절삭 장비의 출하를 놓고 지금 고객사와 지금 협의 단계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피롭텍스는 박스권 하단에서 공략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리기판주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오늘 개별 섹터들 오늘 시장에서 강한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 그룹주들이 일제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한화 그룹주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호실적이 기대되고요. 또 한화오션 지분을 추가 매입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너지 기대감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상승 여력 더 남아 있는 것인지 지금 방산주 전망과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투자 전략 짚어주시죠. 네, 뭐 추가 여력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방산주 보면은 조금 과하면서 급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한화 관련 종목들은 특히 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새로운 고객들의 후보군 등장. 예전에 한번 제가 방산주 한번 꺾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작년 한 11월 달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유는 뭐였냐면 새로운 고객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또 유럽에서 이제 여러 수주 계약건들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그런 무산은 잘 보도가 안 됐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유럽 쪽으로 해서 지금 다련장 로켓 천무 같은 경우가 지금 노르웨이 진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현대 로템 같은 이제 K9 전차 같은 경우, K2 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노르웨이에서 탈락을 했죠. 레오파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독일이 너희들의 천연가스랑 원유를 사주는데 왜 니네는 한국산 K2 전차를 사려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무산됐거든요. 그냥 나토 연합국이라는 것도 또 묶여 있기 때문에 지역 간에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벽을 좀 넘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노르웨이 다련장 로켓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선무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추가 수주 계약 이슈도 있고요. 또 K9 자주포 관련해서 지금 동남아 쪽으로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동 쪽에서도 일부 또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뭐 전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천무, 천궁 뭐 다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제 확산된다라는 분위기에서 지금 더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카이까지 올라왔죠. 한국 항공우주까지 지금 필리핀에서 또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놓고만 보면 지금 2주 동안 올라온 게 거의 한 17만 원 이상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목표가를 상향한다고 해서 애널리스트가 항상 주가의 고점을 맞춰주지 않고요. 저점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55만 원 이하로 빠져야 살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반기 북유럽
한 개국과 지금 방산 협력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동남아나 중동 등 새로운 고객 후보군이 등장한 만큼 뭐 추가 수주 소식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55만 원 선까지 눌렸을 때 공략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조선 쪽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한화 오션을 비롯해서 조선 기자재 쪽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는 태용이 한 9%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동성 화인텍, 태광,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혜로 팀장님, 트럼프 행정부가 LNG 수출 허가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오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 LNG의 수출이 많은 조선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조선 기자재 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한번 훑어주시죠. 네, 만약에 내가 좀 단기적인 변동성에 자신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뭐 동성화인텍이나 성광밴드나 태광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조선 관련했을 때 악재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들고 있는 조선 기업들은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오는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낙수효과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조선 기자재에서는 이제 조선 선박에 들어간 피팅 밸브도 있지만 이 피팅 밸브가 에너지 플랜트 쪽에도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LNG 수출에 대한 승인이 나오면서 이 피팅 밸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이제 기자재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뭐 동서화인텍이나 태광, 성광밴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숨어서 보는 이제 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종목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1, 2, 3등이 아니다 보니까 수급이 안 들어왔었는데 그런 종목들까지도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이제 조선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왔을 때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뭐 퍼가 뭐 7, 8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뭐 동성화인텍이나 성광밴드나 태광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11개 선행포가 15, 20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1, 2, 3등은 아니지만 뭐 4등에서 7등주까지 있던 종목들이 오늘은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뭐 동성화인텍이나 태광,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태용이라든가 하이로코리아, 그다음에 HD현대 마린 앤 솔루션, 그다음에 뭐 STX 엔진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은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주로 또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 탑픽주 마지막 순서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폴란드 정부가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주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전주들 오늘 장 초반에는 또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전주 내에서 대장주로 꼽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1시 30분경을 기점으로 다시금 매수세가 붙으면서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숨에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원전주 투자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지금 폴란드에서 이제 뭐 원전을 완전 전면 뭐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쭉 지금 정권 거기서 정치권으로 좀 약간 시끄러운 문제 좀 있고요. 정부가 교체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계속 지연됐습니다. 물론 전 정부부터 지연이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존 계약 MOU를 맺었던 부분들이 아마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같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쪽 대형 원전 위주로 하는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이 좀 커져 있는 상태고. 오히려 이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유럽발로 지금 이게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결국엔 그 대체적으로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웨스팅하우스와 뭔가 협의를 했다는데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아마 뭐 지역을 나눈 게 아니냐. 유럽은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하고 중동이라든지 여타 지역은 뭐 한국이 하는 걸로 해서 좀 지역을 나눈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직도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같은 요 두 종목 정도만 중심으로 보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SMR 관련된 시장 개화 이 이슈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발 이슈보다 유럽발 대형 원전보다는 지금 SMR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보면 향후에 지금 뭐 발전을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감은 그쪽에 더 시장은 더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체코 산업장관이 곧 신규 원전 계약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원전주들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장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의료 AI 종목들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섹터와 함께 강한 섹터 중 하나인데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템퍼스 AI라는 종목이 지금 올해 초 대비해서 15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해서 의료 AI 종목들이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혜로 팀장님, 그동안은 루닛과 뷰노 같은 종목들이 의료 AI 대장주 역할을 했다면 오늘은 보면 뭐 3빌리언, 토마토 시스템 같은 새로운 종목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존의 대장주 루닛, 뷰노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네,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대장급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신규 상장된 종목들도 저는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는 뉴욕에서 다가온 훈풍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 최근에 어떤 학회에 출연해가지고 뭐 연구 논문 결과 발표라든가 그다음에 꾸준하게 특허 혹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 AI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종목이 15개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만한 종목들 뭐 루닛, 뷰노, 뭐 JK, 딥노이드, 뭐 신테카바이오 이런 종목들이고 그다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인데 어떤 연구개발 성과라든가 매출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뭐 3빌리언이나 옴코 크로스죠. 그다음 저는 사실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제가 언급드린 이 6개 이내에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 이제 보면은 거래 대금이나 일간 변동성이 대장급 종목들이 가장 강하죠. 그다음에 제가 언급드린 신규 상장 종목 2개가 강합니다. 그다음에 이 15개 중에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한 플러스 1에서 2% 정도 오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유를 할 때 내가 이 종목을 내가 투자 포인트를 틀렸을 때는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4년 이상 적자면은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 특화로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은 7년까지 봐줍니다. 그래서 제가 신테카 바이오를 넣어드린 이유도 매출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테카 바이오를 검색을 해보면은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매년 3월마다 4월마다 이 종목을 조금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 있는데 그래서 재무제표 봐가지고 3년 연속 적자네 올해까지 적자 나오면은 관리 종목 되겠네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지만 뭐 4년 연속 적자 나왔다고 해서 뭐 관리 종목 지정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어떤 특례 상장으로 인해서 약간 특허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중에서는 종목들 다 보면 사실 흑자로 전환된 종목들이 없거든요. 근데 매출 증가에 따라서 이 종목이 뭐 신규 상장 한지 뭐 2년밖에 안 됐다든가 아니면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인해서 7년까지 볼 수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종목들이 6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말 매매를 잘한다라고 하시면 그 어느 의료에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하겠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못한다, 못 버틴다라고 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6개 정도만 매매를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AI 종목들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굵직한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21일에 임상 단계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치료 목적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첨생법이 시행됩니다. 해당 정책 기대감으로 최근에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이 이따금씩 시장에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첨생법 시행 전후로 해서 트레이딩이 유효할지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근데 국내 이슈라 이게 크지 않고요. 첨생법 그러니까 이제 미국 관련된 그 법안인 줄 아시는데 국내 겁니다. 국내에서 이제 이미 만든 개정한 법안이고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게 만든 배경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돈 많으신 분들이 줄기세포 치료 받으시려고 일본 가서 치료받고 그러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시장을 왜 일본한테 뺏겨야 되냐,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국내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 세포 치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이제 외부의 수요를 내부로 좀 돌리기 위한 그런 방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규제 완화를 좀 한 거죠. 그래서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질 텐데 연구개발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이게 뭐 국제적인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좀 제약이 있는 것 같고요. 반응도 그닥 뜨겁진 않죠. 그래서
그래도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은 아마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서 차바이오텍, 박셀바이오, 이엔셀 한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그냥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셨다가 이게 근데 아직은 좀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날 시행이 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1일 첨생법이 시행됩니다. 차바이오텍, 박셀바이오, 이엔셀 특징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탑픽주를 알아보기 전에 짧게 한번 2차 전지주 여쭤볼게요. 이건희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이 내일은 2차 전지 하루 반짝하려나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뭐 에코프로머티,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지금 뭐 PNT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결국엔 이제 장비단 회사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장비가 잘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지금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네라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지금 업황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좋진 않지만 이제 돌아설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지금 특히 전고체 관련돼서는 전고체 배터리 한다라고 하는 데 중에 가장 빠른 데가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 온 정도가 될 텐데 거기에 지금 현대차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내재화를 하면서 지금 파일럿 생산 라인을 지금 돌리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뭔가 고객군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가장 대장으로 보셔야 될 건 레이크 머티리얼즈랑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 2차 전지 전반으로 보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이 전구체를 만들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은 더 이상 뭐 나빠지겠냐? 뭐 1분기, 2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하반기부터 뭔가 돌아서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여전히 붙어 있는 쪽이 또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항상 2차 전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보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2차 전지주들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강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유로 팀장님. 앞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조선 기자재를 오늘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KSP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동서와인텍이나 아니면 세진중공업이나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 참 좋고 태웅이나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오늘 수급 들어와서 참 다행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가장 둥글둥글하면서 가운데 있으면서도 탄력 받았을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향상이 되면서 업종 대비 저평가를 또 갖고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너무 무겁지 않고 1,500억에서 2,000억 사이, 그다음에 든든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는 종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더 순매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일단 KSP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약 30% 이상 증가해서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 현재파가 12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H현대 중공업이 주요 매출처라는 겁니다. 이제 엔진 부품이랑 어떤 기자재를 만들고 있는데 H현대 그룹에서 LNG선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H현대 중공업. 그다음에 미국에서 LNG 수출 승인했을 때는 수요가 증가했을 때는 이제 KSP의 좀 어떤 수요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위치 괜찮고 외국인 순매수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건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도 바로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이제 피롭틱스 갖고 나왔고요. 아까 손여로 팀장이 뭐 조금 더 눌려야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유리기판 장비 본격 납품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조만간에 더 좋은 소식 들릴 걸로 보이고 싱귤레이션에 이어서 TGV 관련된 기대감도 여전히 있고요. 유일하게 납품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당분간은 유리기판의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피롭틱스가 장중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유리기판주 내에서 피롭틱스, 이건희 대표님은 지금 구간에서 공략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여로 팀장님은 조선 기자재 내에서 KSP, 동종업계 내에서도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은 5장의 피롭틱스와 KSP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오후 12시 생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